국가가 안정이 돼야 국민도 불안하지 않고 그러는데 무조건 탄핵을 하고 탄핵 가결 됐다고 그래서 바로 그냥 뭐 하야를 하라든가 하게 되면은 헌법적인 문제가 아닌가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국민들이 그런 의견이 국회에서 잘 발현이 돼서 좋은 결과라고 생각하고 헌재에 가서도 분명히 우리 헌법재판소에 그 하시는 분들이 인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고 야당도 너무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빨리 합해갖고 나라를 경제를 살릴 생각을 해야지 자기네들 당만 위주로 하니까 그것도 보기가 사납더라고요. 그분도 저 국무총리인데 물론 탄핵을 당한 분한테 그걸 받았지만은 일단 그 국무총리인데 그분이 그래도 해야 지속적으로 안정이 된다. 제가 바라는 거는 황교안조차도 그 사람이 맡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도 능력 없는 사람 같으면 빨리 내려와야 되고 어쨌든 여야가 합의하에 해갖고 빨리 나라를 살리는 게 그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탄핵 정국에서 국민이 무섭다는 걸 느낀 건 비단 청와대와 여당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탄핵안 투표에 참여한 야당 의원들도 오늘 그 어느 때보다도 표정 관리에 신중을 기했는데요. 299명 의원 가운데 제일 처음으로 표결을 하셨습니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박지원의 승리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민의 승리죠. 국민의 역사의 승리. 승리고. 예. 그 민주당에도 좀 하실 얘기가 좀 있죠. 민주당과 끝까지 야 3당이 공조를 했고 네.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험한 고개를 넘으려면 악마의 손도 잡아야 되고 네.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반공주의자 영국의 처칠 수상은 네. 독일의 히틀러와 이기기 위해서 세계 제1의 공산주의자 스탈린과 손을 잡아서 이겼습니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위해서는 물리적으로 28표를 새누리당에서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저는 협상을 했고 만났고 이것을 마치 민주당에서는 새누리당과 야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결국 탄핵을 하지 말자는 소리죠. 네.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처음에 30표에서 40표가 확보됐다. 이제 60표가 확보됐다. 오늘 62표 차이로 이겼지 않습니까? 네. 제가 점쟁입니다. 네. 지금 새누리당하고 야합하려 했다 그렇게 비판받았을 때 그때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았을 것 같은데 사실은요. 이 탄핵의 가장 수혜자는 지금 사실 문재인 대표 아니겠습니까?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겠죠. 네. 그렇지만 아니올시다. 그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아, 그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분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 제가 직접 얘기를 안 해봤지만은 네. 광장의 힘으로 즉 시민의 힘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릴 수 있다. 탄핵을 하지 말자. 그러니까 민주당 일부에서 보도도 됐지 않습니까? 네. 탄핵에 실패해도 좋다라고 했지만은 우리는 헌법을 지켜야 됩니다. 합법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광장을 주도하는 시민단체 대표들이 지난 3월 1일, 죄송합니다. 12월 1일 네. 저한테 찾아와서 왜 상정을 하지 않았느냐. 3월 2일 표결했으면은 부결됩니다. 부결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9일 표결이 훨씬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적중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문재인 대표는 그것을 원하지 않고 개헌도 안 된다. 선총리 선출도 안 된다. 이렇게 하다가 지금 성공했으니까 또 조기 선거하면 자기가 대통령이 이길 것 같다? 그렇지 않습니다. 민심은 무섭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은 버리시는 것이 좋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럼 전 언론이 이번 탄핵의 가장 최대 수혜자는 문재인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거는 좀 잘못된 생각이다 이렇게 보시죠. 뭐 언론이 그렇게 보는 것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얘기했을 뿐입니다. 네. 만약 그분이 그렇게 훌륭한 예지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은 왜 9일 즉 오늘 표결을 반대합니까? 민주당에서. 저는 2일 표결하면은 부결된다.
탄핵안은 상정의 목표가 있는 게 아니라 가결의 목적을 둬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정직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계산을 한 겁니다. 2일 상정을 하지 않으면 표결을 하지 않으면은 3일 지난 토요일 네. 전국에 232만의 촛불이 나왔지 않습니까? 5일, 6일, 7일 여기에는 국조위에서 죄송합니다. 재벌들 청문회에서 네. 9개 재벌들이 나와서 얼마나 그 파렴치한 정경유착 대통령이 재벌 회장들을 불러서 팔목을 비틀어 가지고 돈을 빼앗아가는 모습이 생생히 진술됐지 않습니까? 어제 그제 네. 7일에는 최순실은 안 나왔지만은 법률 미꾸라지 김기춘, 기춘 대원군이 나와서 무엇든지 나는 모릅니다. 해가지고 국민들이 더 분노했잖아요. 분노했죠. 그리고 동시에 소위 미용사가 세월호 우리 아이들이 죽어갈 때 대통령께서 올림머리 네. 90분 했다. 또 청와대 조리사가 대통령은 관저로 돌아와서 밥을 드셨다. 6시에. 회의 있을 때만 나가고. 아, 그 얘기가 더 충격적이죠. 그렇죠. 수석회의, 국무회의 있을 때만 들어가고 그러니까 저도 관저로 비서실장하고 저도 수석을 해봤습니다만 네. 대통령은요 참으로 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석이나 비서실장 장관들과 또 외부 인사와 얼마나 많은 얘기를 주고받는데 그게 대통령 짓을 그렇게 한 게 잘못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탁 하니까 가결됐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저는 그렇습니다. 3월 2일 표결하지 않고 9일 표결한 것이 국민의당과 박지원의 전략을 잘 썼다. 이렇게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위대한 국민이 그렇게 몰아가 준 겁니다. 앞으로 내일 또 촛불 집회가 또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촛불 집회 방향은 이제 어떻게 가야 됩니까? 지금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게 게이트가 최순실 게이트가 보도가 됐을 때 우리 국민은 분노하고 불안했습니다. 오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지만은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제 헌법재판소로 넘어가서 네. 더 큰 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지금은 혼란과 불안을 함께 느끼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1960년 4.19 혁명 그 후 얼마나 많은 소위 이승만 독재 정권에 대한 불만과 그 사이 쌓여있던 분노들이 불출돼 가지고 얼마나 큰 혼란이 왔습니까? 그렇죠. 그 혼란의 결과 뭐가 왔습니까? 박정희의 5.16 군사 쿠데타가 왔습니다. 네. 또 2004년 얘기하십니까? 아니요. 외환위기. 외환위기 1997년. 1997년도. IMF 외환위기가 왔을 때 네.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해했었습니까? 또 이때 처음으로 여야 간 정권 교체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위 군사 정권에 대한 독재 정권에 대한 불만들이 불출되고 여기에 IMF 외환위기까지 오니까 저는 거기에 주역 아닙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나보다도 더 어려운 고초를 당한 사람이 있느냐. 나는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수십 년간 감옥 살면서 망명하면서 연금당하면서 이 나라 민주주의를 일으켰다. 세웠다. 이제 정권 교체가 됐다. 그런데 6.25 이후 최대의 국난인 IMF가 왔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죽는다. 그래서 국민 통합을 이룩해서 장롱에 숨겨있던 금부치를 네, 금부치를 다 내가지고 성공을 했지 않습니까? 네, 네. 저는 그 후 이번 세 번째 금년 2016년도에 박근혜 탄핵이 12월 9일 날 이루어진 겁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근대사에서 보면은 4.19 IMF. 정권 교체와 IMF 그리고 그다음에 2016년 탄핵. 네.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과 청산되지 못한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 이 요구들이 엄청나게 화산처럼 터져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혼란이 올 것이다. 혼란이 올 것이다. 예. 예. 자, 이 그렇기 혼란을 때문에 어떻게든 우리는 막아야 될 거 이 아닙니까? 혼란을 정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불안을 예, 안정시키죠. 우리 정치권에서 슬기롭게 해야지. 네. 만약에 이대로 주저앉으면은,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처럼 그런 리더십을, 그런 민주화 운동을 한 이런 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진짜 우리 국회와 국민과 모든 언론이 한꺼번에 이끌어 나가야지. 그래서 저는 진정한 우리나라의 지도자는 국민이다. 네. 그래서 정치구단 박지원의 어떻게 보면 지금 모든 어떤 전략이랄까요, 생각대로 지금까지 오고 있다는 생각이 저도 뭐 정치부 기자 출신으로서 딱 느낌이 오는데요. 자, 앞으로는 지금 그림을 어떻게 그리고 있습니까? 좀 예지력을 또 한번 발휘해 주시면 헌재 판결은 언제쯤 날 것이고, 자, 이제 대선이나 이런 전국은 어떻게 될 것이다. 솔직히 머릿속에 탁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헌재 판결은 그렇게 용이하지 않을 겁니다. 거의 뭐 인용이 될 것이다. 기각이 될 확률은 거의 없다. 이게 전문가들의 이야기인데.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국민 정서가 있고 네. 검찰 수사 결과 네. 우리가 소추안을 냈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에서 대통령이 엄청난 헌법 위반과 네. 파렴치한 범죄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인용은 될 것입니다. 네. 근데 시기는요? 그렇지만은 헌재의 구성들이나 거기에서 볼 때 만약 사실을 확인한다고 하면은 그렇게 빨리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말씀이나 지난 3차 담화 내용을 보면은 어떻게 했든지 국회에서는 탄핵될 것으로 계산한 것 같아요. 헌재에서 뒤집어 가지고 네. 나오겠다 하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도 촛불도 헌재를 주시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빨리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래도 저 헌법재판소장 임기가요, 1월 말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 한다는 소리가 좀 있던데요. 글쎄요, 저도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러한 심리를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집중 심리를 한다. 네. 매주 하는 거예요. 네. 주말에 한번 매주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할 수 있죠. 헌법재판소가 지금 아직 할 2달 수 남았는데. 있는데 그러한 것이 이루어지려는지 하는 것은 우리 국민이 네. 어떻게 헌재를 주시하고 헌재에 집중되느냐 이런 것이 달려 있다 생각합니다. 대선 시기를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은 뭐 1월 말, 네, 1월 말이면 3월 말이 되고요. 3월 말이 되고, 네. 뭐 2월 말이면 4월 말이 4월이 되고. 되죠. 네. 그러나 저는 대선 시기를 빨리 당겨오면은 문재인 후보가 유리하다. 네. 또 어떤 특정 후보가 불리하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도자라니까요. 그리고 종편이고 언론이고 다 알고 있습니다. 네. 아마 전국에서 이 박지원이 얼굴 모르는 사람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누구한테 유리하다, 불리하다를 따지지 말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무엇이 최선인가를 보아야지 그렇게 정략적으로 접근하면은 국민이 먼저 알아요. 네. 또 TV조선에서 각 종편에서 모든 언론에서 저렇게 정략적으로 움직인다. 대통령 변결했다라고 하면은 그날부로 끝나는 거예요. 네. 오늘 김성택 교수도 그 얘기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 병 걸린 마음으로 꼼수 쓰면은 그대로 당할 것이다. 그대로 국민이 당합니다. 지금 다 알고 있다. 예. 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저는 하여튼 굉장히 앞으로 좀 걱정이 됩니다. 이제 국민의당은요. 앞으로 이제 그러면 정치 일정이나 이런 걸 어디에 좀 포인트를 둬야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앞으로도 이제 대선 움직임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국민의당도 뭔가 좀 변화가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있어야죠. 네. 당연히 있어야 되고 정치는 국민이 무엇을 생각하는가. 네. 그 민심을 봐야 됩니다. 그러나 원칙적인 문제는 또 우리가 중심을 가지고 있어야죠. 그러니까 이 국민들의 민심, 네. 촛불의 함성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영향을 받아야 될 겁니다. 제가 3월 죄송합니다. 자꾸 3월이는 네네, 12월 2일 표결도 네. 이거 하면은 부결된다라고 했는데 광화문의 촛불은 부결돼도 좋으니까 해라 하는 분노에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제가 얼마나 고초를 겪었어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네네. 그렇지만은 저는 이러한 일정 거듭 말씀드려서 3일날 촛불이 더 탄다. 5일, 6일, 7일 이 청문회에서 국민이 더 분노한다. 이게 적중했지만은 그 사이 일주일간은 저는 진짜 살 수가 없게끔 네. 많은 비난의 폭탄을 견뎌야 했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랑도 친하고 새누리당 의원들 뭐 윤석열 의원하고도 굉장히 친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친박계랑도 친하고 비박도 친하고 다 친하셔서 새누리당 의원들 이렇게 보고 그러면 물론 남의 당 얘기지만 지금 거기가 분당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렇게 언론의 어떤 보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이신지요? 저는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가결로 인해서 네. 지금 상당히 많은 친박계 의원들도 지역구에 민심이 있기 때문에 네. 국민의 압력이 있기 때문에 많이 가결표를 던졌잖아요. 네. 그리고 아마 인증샷도 네. 자기들이 만약의 경우를 위해서 찍어놨을 겁니다. 네네. 그렇지만은 공직선거법과 달리 국회법에서는 인증샷을 찍는 것은 불법이 아니죠. 불법이 아닙니다. 네. 단 그것을 공개했을 때 네. 비밀 투표의 원칙에 어긋나고 또 시민단체나 비판받을 특정인들이 비판도 비판이지만은 제소의 위험이 있어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양심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은 정치인들이라는 게 뭐 저를 포함해서 유권자가 불리할 때는 보여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많은 표가 넘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보면은 이제 박근혜 브랜드로는 다음 선거에 출마할 수가 없어요. 네. 무슨 제가 박근혜 대통령하고 가깝다 하는 사진 하나를 또 쓰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이제 다 지워야 되겠죠. 아마 이정현도 못 쓸 거예요. 네. 최경환도 못 쓸 거예요. 그런다고 하면은 저는 분당이 될 것이다. 분당 될 것이다. 가정하고. 이렇게 봅니다. 예. 새누리당은 분당이 될 것이다. 네. 그래서 비박들은 네. 아마 지금 김무성 대표도 대통령 후보를 하지 않는다고 네. 했으면은 불출마 선언했죠. 반기문 네. 총장이 귀국을 하면은 네. 거기하고 손을 잡지 않을까. 또 반기문 총장이 이미 측근들 얘기에 의거하면은 친박과는 함께 가지 않겠다. 이 세상에 어떤 정치인들도 친박과 박근혜 대통령과는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가면 떨어지니까. 그래서 굉장히 그런 면으로도 저는 분열이 될 것이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비박계와 반기문 사무총장이 합류한다고 보고요. 자, 그럼 국민의당은 어떻게 되는가? 야당 단일화로 갑니까? 어떻게? 국민의당은 우선 민주당도 네. 지금 성남시장 네. 이재명 시장이 뜨고 있죠. 시대를 읽고 있어요. 네. 시대 정신을 반영하고 있다고. 네. 그렇기 때문에 당의 기반은 없지만은 지금 오차 범위 내에서 오.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어요. 네네. 네.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트럼프가 9% 지지를 받았지만은 힐러리가 91% 받아가지고도 졌죠. 졌어요. 네. 지금 여론조사가 그렇게 맞는 건 아니에요. 네. 그렇지만은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 시대 정신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상당히 상승세가 될 것이다. 상대적으로 문재인 가장 유력한 후보라고 하는 분은 20% 미만으로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민주당도 문재인 뭐 친문당이니까 네. 20% 밑으로는 아니고 딱 20%입니다. 예. 네. 그렇더라도 이재명의 18%. 예. 그 미래를 또 이재명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번에 출마해서 낙선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차차기를 볼 수 있는 분이에요. 네. 그래서 민주당도 그렇게 한 길로 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녹록치 않죠. 안희정 지사도 나옵니다. 이분도 출마 선언을 비공식적으로 공식적으로 거의 했기 글쎄요, 때문에. 저는 뭐 네. 안희정 지사까지는 아직 안 네. 봤고요. 거기도 큰 변수가 될 수 있죠. 우리 국민의당은 우선 지금 현재 네. 가장 유력한 후보는 안철수 대표입니다. 거기 막 이번에 이
이 와중에도 지지율이 떨어지는데요. 그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은 굉장히 중도적이고 합리적 사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분노와 함께하지를 않아요. 네. 이분은 어떻게 하면은 이 국가를 제대로 이끌고 가야 되느냐 네. 이런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발언을 하기 때문에 이 분노의 지금 시대 정신에는 맞지 않지만은 저는 네. 이러한 것들이 진정되고 또 대통령 선거를 할 때는 네. 상당히 그런 합리적 사고를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 네. 그리고 미래에 대한 확실한 비전과 실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하면은 결코 안철수 대표도 그렇게 낙담할 일은 아니다. 네. 그리고 우리 국민의당은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안철수 당이 아닙니다. 천정배도 경쟁을 하고 있고 또 정운찬 총리나 손학규 대표 이러한 정의와 의장 이런 분들도 열려 있기 때문에 함께해서 강한 경쟁을 해서 된다고 하면은 안철수 대표도 상당한 유력한 대통령 후보이고 당선 가능하다 이렇게 왜 봅니다. 본인 이름 빼주십니까? 불출마 선언하셨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불출마 선언 안 했는데 왜 그 이름을 빼십니까? 제가 겸손해서 그런 거죠. 아 그런 겁니까? 예. 그래서 저는 지금 비대위원장을 한 3일 전에 내놨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지금 1월 15일 전당대회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것을 보고 네. 저희 거취도 밝히더라도 네. 저야 뭐 인지도도 좋고 네. 얼굴도 다 알고 네. 이번에 전략을 보더라도 이 난세에는 박지원이 필요하다 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불출마 선언도 안 했는데 왜 여론조사 기관에서 이름을 왜 빼고 여론조사를 하는지. 그전에는 넣더라고요. 옛날엔 넣었는데 예. 요즘에 완전히 뺐습니다. 언론사가 좀 잘못하고 있는 네, 언론사가 좀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반기문 대선 가능성을 영국 이코노미스트에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셨는데 우리 또 한번 딱 그 예측을 해 주시죠. 반기문 총장은 네. 홈베이스가 있잖아요. 우선 홈베이스가 충청권을 있죠.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 비박들과 함께 창당을 해서 밀고 나간다고 하면은 상당히 좋은 네. 길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뭐 선거는 뚜껑을 열어봐야 되고 네. 골프는 장갑 벗어봐야 알지. 그걸 그렇죠. 누가 알겠어요. 네. 자, 비박계 플러스 반기문 플러스 국민의당 여기까지 큰 판을 한번 벌여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런 그림을 앞으로 얼마든지 가능성 있는 그림으로 보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대표님은 당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우리 당은 전혀 그럴 생각 없습니다. 그러한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선 당이란 게 정체성이 맞아야 됩니다. 네. 네, 그렇기 생물 때문에. 아닙니까 그래도? 물론 생물이죠. 네, 정치는 생물입니다. 생물인데 그러한 것은 우리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또 그러한 것을 가지고 이일 표결을 반대한 것을 네. 민주당에서 국민의당은 박지원은 탄핵을 반대한다 해가지고 우리가 고초를 겪었거든요. 네. 또 새누리당과 함께 연합연대 통합한다 해가지고 고초를 겪었는데 저도 분명하게 말씀을 했고 네. 안철수 대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정체성이 같아야 되고 그렇게 새누리당 일부 세력과 우리 국민의당이 합쳐서 할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단해놓고 말씀드립니다. 국민의당은 의외로 보수 성향을 띠는 분들도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중도적인 입장을 가진 분들이 많죠.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합쳐줄 수 있다고 봅니다. 제 3지대를 다 묶어가지고 얼마든지 그림을 그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그러니까 생각이 그러한 분들이 자기의 잘못을 반성하고 네. 대국민 사과를 하고 우리 국민의당의 정체성을 인정하고 들어오면은 받죠. 그리고 또 대선의 막바지에 가서는 어떠한 국민들의 요구가 있을 수도 있지만은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그러한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 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비문 비박 이외에 제 3지대에서 다 뭉칠 어떤 저기는 있습니까? 그런 데 관심이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런 관심을 가지고 상당히 많이 접촉을 하고 있고 안철수 대표도 최근에 네. 뭐 손학규
대표하고 만났다는 얘기를 들었고 저도 9일 이제 오늘이 넘어갔으니까 네. 한번 만나자. 엊그제 만나서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